안녕하세요. 어서와. 한국어는 처음이지 어니쌤이에요. 지난번 강의는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지는 않았나요? 이번 강의는 5과 명절을 보내요예요.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생활 속에서에서는 가족들과 명절 보내기 상황에 대한 대화문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문법에서 안부 묻기에 대해 알아보고 후회하기에 대한 문장을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단어 부분에서는 호칭과 감정 표현에 대한 단어를 함께 배워볼게요. 문화에서는 한국의 제사 문화와 차례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음식과 경상도의 차례 음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습하기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들어볼게요. 고모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래, 내사 잘 지냈지? 시댁도 별일 없제? 네, 잘 지냈어요. 근데 둘째 고모님은 안 오셨네요. 둘째 고모부가 입원을 해가 이번에는 그만 모은다 카더라. 아이고, 어쩌다 그러셨는고. 추석 때 고모부님 좋아하시는 돈베기 고기 좀 많이 해드릴 걸 그랬네. 그까이 말이다. 지난달 행님 생신 때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그러게요. 어머님, 고모님이 사온 갈치도 차례상에 올릴까요? 야, 봐라. 원래 치가 들어간 생선은 차례상에 올리는 게 아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대화문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대화문 속에 나타난 사투리 표현을 알아볼게요. 내사, 는, 나는, 그카이, 는 그러니까, 행님, 은 형님이라고 해요. 이제 안부 묻기 표현을 알아볼게요. 안부를 묻는 표현에는 뭐뭐 셨어요? 가 있어요. 윗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싶을 때 사용하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표현이에요. 동사에 다를 빼고 셨어요를 붙여서 사용해요. 활용하기 들어볼게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래, 너는 잘 지냈니? 어머니 시장 다녀오셨어요? 너랑 가려고 아직 안 갔어. 후회하기 리을 을걸 그랬어는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빨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비가 왔다면 어제 빨래를 할 걸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래를 하지 않은 어제의 나의 행동을 후회하는 표현이 되겠죠? 후회하기 표현은 동사의 다를 빼고 리을 을걸 그랬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받침이 없는 동사는 다를 빼고 리을 걸 그랬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받침이 있는 동사는 동사의 다를 빼고 을 걸 그랬어를 붙여서 사용해요. 활용하기 들어볼게요. 집에 쌀이 없어요. 어제 마트에서 쌀을 살 걸 그랬어요. 여보, 너무 춥지 않아? 응, 옷을 더 입을 걸 그랬어. 오늘은 호칭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아볼게요. 호칭이란 이름이 아닌 말로 다른 사람을 부르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나와 결혼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호칭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호칭 표현과 그 사투리 표현을 함께 알아볼게요. 할매, 는 할머니예요. 할배, 는 할아버지고 어무이, 는 어머니고 아부지, 는 아버지예요. 딸내미, 는 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들, 아들내미, 는 아들이고 행수, 는 형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재, 는 아저씨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지매, 는 아주머니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 얼라, 는 아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들, 은 아이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아들을
표현하는 말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요. 갸, 는 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새댁, 은 새색시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마우린이 새색시예요. 그리고 고모, 이모, 언니, 오빠 뒤에 야라는 표현을 붙여서 고모야, 이모야, 언니야, 오빠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촌 뒤에 아라는 표현을 붙여서 삼촌아,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안해요, sorry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에요. 고마워요, 살라맛은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에요. 축하해요, 비나파티 기타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에요. 사랑해요, 마할 기타는 많이 좋아하는 사람,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보아요. 기뻐요, 나뚜뚜아 아꾸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슬퍼요, 아꾸 아이말 lun꽃은 기쁘다의 반대말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짜증나요, 나까까이니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화가 나요, 나까깔리다고는 짜증나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강한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거나 벌을 주고 싶은 감정이에요. 섭섭해요, 서운해요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행동으로 상대방이 나를 슬프게 했을 때 상대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남편의 행동이 나를 슬프고 마음이 아프게 했다면 섭섭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힘들어요, 마히랍은 몸과 마음에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힘들어요는 사투리로 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랑은 나의 상황이나 몸과 마음에 문제가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괜찮아요는 사투리로 개안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놀랐어요, 나굴랏 아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금부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에서는 설과 추석 1년에 2번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감사드리기 위해서 차례상을 차려요. 차례상에는 주로 과일과 전, 나물, 생선, 고기, 술 등을 놓는데 오늘은 차례상에 놓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차례상에는 키위나 복숭아 같은 털이 있는 과일을 놓으면 안 돼요. 특히 복숭아에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또 팥과 마늘, 고추 또한 귀신을 쫓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귀신인 조상님들이 오실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잉어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또한 이름이 치로 끝나는 꽁치, 갈치 같은 생선이나 고등어처럼 등이 파란색인 생선도 차례상에 놓지 않아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나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해 사용하지 않아요. 제사상에는 술을 사용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쌀로 만든 법주나 청주를 사용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나 소주, 과일로 만든 와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요. 다음은 경상도에서 차례상에 놓는 음식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경상도에서는 차례상에 문어를 통으로 삶은 문어숙회와 상어고기인 돈베기를 사용해요. 돈베기는 찌거나 구워서 사용해요. 또 말린 홍합을 꼬치에 끼워 사용해요. 차례상에 놓는 음식과 놓지 않는 음식은 일반 제사상에서도 똑같고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어르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아니면 혹시 너무 어려웠나요? 지금부터는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예문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드라마는 다 보셨어요? 어머니, 비가 오는데 빨래는 거두셨어요? 미리 청소를 할 걸 그랬어요. 아침에 밥을 먹을 걸 그랬어요. 집에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감정 표현 그림 아래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넣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잘 고르셨나요? 틀린 문제는 꼭 복습해 주세요. 마지막 문제예요. 호칭에 대한 사투리와 표준어를 연결하세요. 정답을 확인할까요? 잘 맞추셨나요? 틀린 문제는 영상을 앞으로 넘겨서 다시 복습하기로 해요. 오늘 한국어는 처음이지는 여기까지예요.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라맛, 나키키타 까마마야. 안녕!